안녕하십니까. 평화홀딩스입니다. 자, 김문수 관련주들 오늘 한동훈 관련주랑 좀 비교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화홀딩스, 평화산업, 뭐 대형 포장도 있고 뭐 한솔홈데코 등등 김문수 관련주들 상당히 많죠. 근데 굉장히 좀 각도가 좋았다가 평화홀딩스도 훅 떨어졌어요. 자, 어느덧 뭐 초반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중에는 갑자기 대권 잠룡으로 좀 떠오르면서 4월에는 정점을 찍었죠. 4월 초에는 국민의힘 주자 중에서 가장 빠르게 치고 올라왔고 이재명과도 뭐 격차를 제일 좁힌 후보였기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좀 떨어졌는데 자 어쨌든 결승까지 뭐 예상대로 결선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결승에서 올라가는데 승승장구하는데도 떨어진 이유는 그거죠. 압도적인 1위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자 1차 경선에서 이제 8강에서 4강 갈 때 4강에서 의외로 1, 2, 3위가 박빙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오히려 하락을 부추겼죠. 이제 뭐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제 은퇴했고요. 이제 정계를 은퇴했고 이제 안철수는 이제 그냥 당원으로 돌아가서 뭐 서포트하겠다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뭐 한동훈 오히려 한동훈이 2위한 게 상당히 처음에는 이제 놀랄 일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인기가 갑자기 좀 치솟고 있다라는 거 그런 거는 좀 있습니다. 자, 뭐 이유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자, 홍준표랑 이제 홍준표가 특별히 김문수를 지원하겠다 이러진 않았어요. 은퇴하고 하는데 그 인사들 측근들이 김문수 캠프로 갔다라는 거. 뭐 나경원은 뭐 대놓고 일단 김문수 지지를 선언을 했죠. 그래서 당 내부에서는 분명히 유리한 그런 점이다. 이렇게 봐야죠. 근데 또 지지율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될지는 진짜 박빙이라고 좀 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양자 토론회도 하고 있는데 뭐 운명을 가를 변수들은 뭐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일단 뭐냐면 경선에서 일단 참여하지 않은 당원 표심을 누가 잡느냐가 일단 관건이에요. 그래서 아마 표심이 이제 문제인데 만약에 경선 투표율이 저조하면 중도 성향을 보이는 오히려 한동훈이 훨씬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적극적인 사람들, 완전 보수주의자들이 참여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선거인단이 50이고 당원이 50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결국은 그냥 선거인단,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 투표를 원하는 거잖아요. 한동훈은 자기가 훨씬 유리하다. 그러면 가능성이 높아지죠. 자, 생각보다 어쨌든 차이가 좁혀졌습니다. 자 근데 이런 건 분명히 있어요. 만약에 선거인단 지지 참여율이 높아지면 그래도 아직 김문수가 안에서 지지층이 많단 말이에요. 당내에서. 그래서 훨씬 유리한 면을 가지고 있죠. 자, 아마 홍준표랑 한동훈이랑 2, 3위 차이가 적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적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 겹치는 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이, 안철수는 워낙 좀 넷 중에서는 좀 떨어졌고, 그리고 안철수도 뭐 특별히 뭐 같은 찬탄이라고 해서, 탄핵 찬성이라고 해서 뭐 한동훈을 공격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엄청 공격해댔어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요 표심이 이렇게 가진 않을 거고, 특별히 또 안철수가 나 찬탄했는데 한동을 밀어줄래 이런 얘기도 전혀 하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외로운 싸움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5월 3일 날 이제 결승 진출자는 제가 볼 때는 김문수 후보가 살짝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근데 이제 컨벤션 효과가 너무 떨어져 있죠. 국민의힘 경선이 원래는 좀 더 이러면서 지지층도 올라가고 할 텐데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출연을 하면서 컨벤션 효과가 쑥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일 많이 오른 건 이거죠. 시공테크 아이스크림에도 이런 거예요. 얘네들만 이 종목들만 오히려 좀 받았습니다. 저는 참 중도 성향이에요. 그래서 저는 딱 중간의 눈으로 봅니다. 뭐 누구를 좋아하고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저는 지금 대선 후보 나온 사람들이 있죠. 모두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사실상 좀 괜찮은 사람, 이 사람 괜찮은데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하나도 안 보여요. 자 어차피 근데 이제 오늘 그것도 있죠. 5월 1일 3시죠. 오늘 3시에 이재명 대표 뭐 대법원 선고가 있는데
파기 자파는 뭐 쉽진 않을 것 같죠. 그런 사례도 좀 적고 그래서 뭐 나와야 파기 환송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뭐 파기 환송돼도 뭐 대선은 나오겠죠, 당연히. 그 전에 어차피 고등법원으로 다시 가는 건데 그게 6월 3일 전까지 재판 다시 해서 못 되겠어요? 절대 안 되지. 그럼 자기가 대통령 되면 그거 다 막으면 되겠죠. 그래서 파기환송됐다고 유죄가 있구나. 파기환송이 된다는 건 유죄를 인정한다는 얘기나 다름없어요. 유죄 차원에서 다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그럼 자 반성하고 대선 안 나오겠습니다. 하겠습니까? 다 똑같은 사람이죠. 지금 대통령이 조기 퇴장됐다고 뭐 자기가 이제 기회다고 기라성 같이 달려드는 사람들이에요. 다. 뭐 국민을 위해서 뭐 자기가 나선다?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은 전부 다 자기 밥그릇, 그 자기 이념, 자기 정치에 대한 그런 욕망 뭐 그런 것들이죠. 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저는 약간 김문수가 유리하다라는 쪽에 좀 볼게요. 자, 김문수가 되더라도 이제 문제는 뭐냐면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오면 단합에 대해서 적극적이라는 거. 그리고 한동훈은 지금 굉장히 싫어하죠. 한덕수가 나오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만약에 나오게 되면 뭐 어쩔 수 없이 주위 눈치 때문에 뭐 따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따로 나오면 욕 다 먹어요. 한동훈은 정치 인생 끝나는 거예요. 따로 나오면 아우 대건 나오셔. 나는 국민의힘 대표로 나올랍니다. 이러면 정치 인생 끝입니다. 분명 본인도 그러진 않을 거고 분위기 보겠죠. 근데 적극적이진 않다. 그러나 뭐 김문수는 뭐 본인은 뭐 아쉽겠죠. 경선 1위 했는데 만약에 한덕수가 더 유리하네, 지지율도 높네, 저 사람이 나가야 되겠네. 그러면 뭐 울면서 양보하겠죠. 자, 어쨌든 그런 난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결승을 나가도 되게 웃긴 뭐 원샷 경선 뭐 이거 또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웃긴 얘기예요. 물론 한덕수가 양보할 수도 있어요. 이 분위기 띄워놓고 나도 출마할래 그러고 지지율 보고 그래 내가 밀어줄게 네가 해라 이럴 수도 물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왠지 저는 한덕수가 나오게 되면 한덕수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게 왜냐하면 국민의힘 배지 달고 지금 나와서 아무리 머리 전략 잘 쓰고 싸워봤자 이재명 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덕수도 약점은 큽니다만 그나마 더 유리할 수는 있어요. 그런 가능성들 열어두는 게 맞겠다. 그래서 이제 평화홀딩스도 다시 이전고가 가기는 안심하지 못할 처지라고 해야 돼요. 사실 다시 이전고점 가려면 이런 이벤트가 발생해야 돼요. 당연히 결승 진출해서 후보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한덕수랑 붙어서 한덕수가 양보하고 후보가 돼야 돼요. 그리고 대선에 이제 나갔는데 시간도 얼마 없잖아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의외로 뚜껑을 열면 뭐 이재명 50 뭐 보통 이렇잖아요. 김문수 35, 36 이렇잖아요. 현재는 지지율이. 근데 막상 뚜껑 까니까 뭐 45에 40이다. 이러면 좀 달라요. 그러면 이제 신고가 가는 거죠. 그렇지 않고 뻔한 결과가 나오거나 뭐 일단은 뭐 한덕수한테 양보하거나 뭐 경선에서 지면 더 말할 것도 없어. 경선에서 지면 4,000원 밑으로 갑니다. 경선에서 지면 지금 운명의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현재 지지력은 좋아요. 지지력은 아직 1등의 기대감이 조금 더 크다. 한동훈보다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정치인 관련주들 매매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뭐 대선이 됐던 뭐 총선이 됐던 그리고 새로운 뭐 어떤 정치적 인재가 떠올랐을 때 굉장히 거론이 많이 되죠. 자, 인맥 관련주도 있고 정책 관련주도 있는데 또 정치인 관련주들이 또 폭등하면 굉장히 폭등을 합니다. 반면에 또 떨어질 때는 굉장히 무지막지하게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죠. 그리고 한번 추세가 꺾이면 상당히 오랜 동안 고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자, 정치인 관련 매매해서 제가 두 가지 무료 혜택을 좀 안내해 드릴게요. 자,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포인트 관리해 드리고요. 그 히든 정보들 그리고 주가 일반 뉴스에 나오지 않은 뉴스들 그 기업 개별 자료들 있죠. 이런 것들 챙겨 드리는 텔레그램 방 있습니다. 일로 초대를 해 드릴게요. 이 방에서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주도주들 그리고 급등주들 매매 가이드까지 함께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여러분들 최근에 제일 좋아하시는 무료 추천주 제가 챙겨 드릴 텐데요. 자,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함께 하면서
뭐 많은 종목들을 추천을 했습니다. 추천하는데 아직 손절 종목이 단 하나도 없어요. 정확한 매수 포인트를 드리면서 제가 전부 다 수익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보통 평균적으로 저는 4주 정도 잡고 하고 있고요. 뭐 2주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더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6주. 그거는 이제 더 많이 올랐을 때요. 평균적으로 5, 60% 이상 수익을 내고요. 뭐 추세 돌파하면 110도 나오고 330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20 이렇게 나온 거는 이건 단기죠. 2주 안에 끝내는 거. 아닐 땐 바로 또 짧게 수익 실현하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두 가지 무료 혜택 챙겨 드릴 텐데 저한테 문자 한 통 주시면 편안한 마음으로 주시면 돼요. 제가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010-8011-0017이고 자, 여기로 정치인 관련주니까 정치 이렇게 문자만 보내주세요. 편하게. 그럼 제가 이 두 가지 무료 혜택 챙겨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